반갑습니다. 주식 탐색할 천지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3년 10월 28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SK하이닉스가 3분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2024년까지 HBM 캐파에 대한 판매 완료 소식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금주의 시장 변동성도 컸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빌 에크먼 퍼싱 스퀘어 회장이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했었던 숏배팅을 청산했다고 발표했어요. 이번에 이 숏배팅으로 약 한 2억 달러 이상 수익을 봤다고 하는데 이렇게 숏배팅 청산한 배경이 경기가 빨리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GDP를 놓고 보면 높은 성장력을 보이지만 결국은 경기 침체 쪽으로 뭔가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이 최근에 국채금리가 오르는 것은 경기 호황 때문에 오르는 거지 수급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당장은 이렇게 볼 수 있어도 결국 연준이 원하는 것은 경기 침체에 의한 수요 둔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은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을 겁니다. 3분기 미국의 GDP가 발표됐는데 무려 4.9% 나왔어요. 2분기가 2.1%인데 2배 이상 성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앨런의 저 말이 완전 뻥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뜨거운 시장이 점진적으로 이제 식어갈 수 있다라고 빌 에크먼은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발표된 PC 물가지수도 보면 개인 소득이 9월에는 0.3% 증가로 8월보다는 조금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소비 지출은 0.7%가 증가하면서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드라인 PC 물가지수는 0.4% 증가에 그쳤고 근원 물가만 0.3%가 오르면서 8월보다는 좀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헤드라인 PC는 3.4로 동일하고 근원 PC는 3.7%로 오히려 8월보단 낮아진 수치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수치가 끈적끈적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근원 수치도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는 거, 이 부분이 오늘 새벽에 나스닥 지수가 일정 부분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주식 100만 주 매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은행주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납세 등이 목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조기 은퇴에 대한 우려도 있고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주식을 파는지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다우지수가 1%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반등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의 흐름을 보시면 5% 터치하고 나서 빌 에크먼이 채권의 숏 포지션을 청산했다, 이 소식 나온 다음에 숨고르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빠르게 이 5%를 치고 가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쭉쭉쭉 채권금리가 빠질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죠. 여전히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유가 같은 경우도 WTI 가격이 이스라엘 사태 속보에 따라서 급등락하고 있는데 아직은 90불대를 다시 돌파하진 않았어요. 일단 조정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다시 돌파를 할 수 있어도 이 자리를 돌파하고 나면 또 매도세가 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이상을 치고 가려면 이스라엘 사태가 다른 중동 국가로 완전히 확산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되면 적당히 박스권에서 서로 치고받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히려 지금은 일본 시장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지난 7월에 상단을 1%까지 용인한다, 이 소식이 나온 이후로 꾸준하게 상승을 보였는데 최근에 좀 상승폭이 가팔라졌습니다. 이제 0.9까지도 얼마 안 남았는데 1% 가까이 됐을 때 과연 BOJ가 어떤 통화정책 카드를 꺼내느냐, 1% 이상도 용인한다 그러면 채권 시장에 한번 또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거기서 YCC를 적용할 건지 아니면 또다시 상방을 확장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추적을 해야 되고요. 엔화 환율이 최근 심상치 않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에 고점이었던 달러당 150원대, 이 지점이 왔을 때 급격히 시장이 개입되면서 꺾이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 자리 150원대를 진입을 했는데 잠깐 좀 개입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여전히 고점에서 놀고 있어요. 굉장히 달러 대회에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 시장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나스닥 시장이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13,000을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이 13,000은 오히려 저항대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주에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회복이 나와도 이제부터는 이 자리가 저항대 자리가 될 수 있죠. 이 자리를 돌파한다 해도 재료가 있는 강력한 수급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올라와도 13,500이 또 기술적 저항의 자리니까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돼가는 과정인데 다시 추세를 전환시키려면 지금 호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면서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되겠죠. 국내 시장은 역시 환율이 계속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1360원대를 돌파해서 강하게 치고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수는 먼저 조정을 받았어요. 그만큼 수급 부담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여기를 치고 가지 않기를 바라야 되겠죠. 만약에 이 자리까지 치고 가면 우리 수급은 더 계속 안 좋은 상황이 될 테니까요. 자, 환율이 1350원대 등락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도 수급 부담하면서 우리 증시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2300 초반대까지 밀려 있는데요. 올라오면 이제 2400이 1차적으로 기술적 저항의 자리가 또 될 수 있겠죠. 코스닥은 800선이 기술적 저항의 자리가 될 텐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전지가 악재가 나오면서 계속 무너진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웬만한 호재가 아니면 추세 전환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시 박스권 하단에 갇힐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 조정은 우리 지수는 미국 증시보다 더 크게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격 조정을 크게 받는다기보다는 역시 기간 조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반등 나온다고 환호할 필요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지수보다 강한 종목의 수급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주제인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HBM3E 내년도 캐파가 솔드 아웃 됐다. 판매 종료된 거죠, 내년도까지. 그러니까 실적은 이미 충분히 회복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번 컨콜에서 밝힌 내용 중에 PC, 모바일, 서버 모든 분야에서 다 AI 관련된 활용도가 높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지금 최고 관심사는 HBM3잖아요. 이것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기술력을 갖고 있고 내년도에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내년도도 중요합니다만 내후년도 미래 그리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경쟁 구도를 갖추면 얼마나 더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중요해지겠죠. 신한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올해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갖고 있죠. 적자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5조 원대에서 9조 원대로 매출액이 회복이 됐고 4분기에도 추가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3년도 매출은 31조로 2022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쪼그라든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내년도에 43조까지 회복할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배경은 역시 D램 쪽에 있습니다. D램의 회복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미 영업이익이 3분기에는 흑자로 전환됐고 4분기에는 1조 6천억 정도로 흑자가 확장될 거다. 그래서 결국 내년도에 이 D램이 SK 하이닉스의 반등세를 이끌면서 9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회복할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낸드는 계속 적자 구조인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9조 원대 내년에 실적이 회복된다면 지금 80조 원대 시총이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가 조정 나왔을 때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종목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수급 쪽으로 보면 기관이 많이 핸들링하는 종목인데 외국인도 매수에 가담했지만 이틀 동안은 좀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근데 그 물량을 기관이 적극적으로 받지 못하면서 주가가 조정폭이 커졌는데 추가 조정 나와서 박스권 하단에서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자, 대차장고도 보시면 주가가 뜨고 고공연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에서 대차장고는 증가하지 않고 역시 하단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대차장고가 2,500만 주를 뛰어넘는 그런 대차장고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정 나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290만 주 정도 되죠.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의 시총은 86조, 내년도 9조 원대 이익이 만약에 회복이 된다면 조정 나오면 시가총액이 더 싸지니까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박스권의 저점에서만 대응해야 되는 겁니다. 저점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고요. 일봉에서 자리에서도 충분히 보이지만 주봉 보시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주봉 보면 장대 양봉 2번 나오고 나서 지속적으로 올해 하반기 내내 지금 고공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공전투 고점은 계속 부담스럽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에서만 분할 매수하고 반등하면 분할 매도해서 수익권을 내고 빠져나온다. 이 전략인 거죠. 물론 대형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대형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전략을 한번 노리고 대응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하이닉스보다 좀 더 가볍게 대응하고 싶은 분들은 한미반도체 보면 되겠죠. 자, 한미반도체 주봉을 한번 보세요. 급등했습니다만 지수가 박살난데도 이 고점에서 계속 고공전투하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도요. 자, 일봉 보시면 이 위에서는 계속 매물대기 때문에 접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가면 어쩔 수 없지만 자, 5만 원대 밑에서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 반등하면 수익 내고 빠져나오는 거죠. 분할 매도에서. 자, 주봉으로 보시면 20주 이평선이 계속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잠깐 20주 이평선을 깬다 그래도 한 번에 깨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대형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반드시 회복 한번 시켜주고 빠져도 빠지니까 그런 부분들 노려보자는 거고요. 삼성향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하나마이크론 보면 되겠죠. 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주봉의 계단식으로 오다가 급등이 나오고 이제 고점 부담 맞는 겁니다. 절대로 추격 매수하면 안 되겠죠. 떨어지면 저점에서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일봉 보시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1차 고공전투의 자리에서 고공전투 잘하고 있다가 이 고공전투 저점 깨고 내려오니까 결국 이 자리까지 떨어지죠.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재차 확인하고 또 반등했습니다만 이미 이 고공전투 자리가 이제는 매물대 자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떨어지면 이 저점에서만 대응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한국알코올 좀 볼게요. 자, 한국알코올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 멀미날 정도로 급등락하죠?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올라가면은 매물대다. 매물 부담 맞는 거예요. 계속 꼬리 달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에서만 노리자. 그런데 지수가 급락하면서 이 저점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하단짜리 나오죠? 그런데 하단짜리 나왔을 때 재료가 나왔어요. 무슨 재료가 나왔냐? 트러스턴 자산운용이 추가적으로 매집을 했다. 이 재료 나오고 금요일장 한번 장중에 급등을 했는데 역시 이게 매물대가 또 작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꼬리 달고 또 밀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의 전략은 뭐겠어요? 역시 하단에서만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하단 자리에서만. 그리고 반등하면 팔고 빠져나오고. 그런데 이런 변동성 전략을 내가 잘 할 수 없다. 대응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지켜봐야 돼요. 언제까지? 이 자리를 다 장대 양봉으로 메우든 양봉으로 다 메워질 때까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또 저점을 노리는 전략을 써야 될 거고 기술적 대응이 되는 분들은 한국알코올 꾸준히 보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다렸다가 SK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 또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고 대응 전략 짜면 되겠죠. 오늘자 한 줄 요약. 지수보다 강한 종목은 이유가 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